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중에 15, 16세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제가 혼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본 이야기입니다만 15세기 조선은 그래도 세계 2, 30위권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16세기부터 여러 가지 수치체제, 세금제도에 대한 문란, 그래서 막 임꺽정의 난까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솔직히 마탱이가 가버린 나라입니다. 17, 18, 19세기에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극복해야 되는데 조선의 그 성리학자들, 유생들, 사대부들이 그렇게 임진왜란때 일본에게 개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적 가치관, 그리고 존명, 사대 사상, 숭명, 존화주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고집하다가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털렸으면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끝내 일본의 식민 지배까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이후에 제대로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분리 독립하여 찢어지는 경우는 현재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이 되었습니다만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도 쓰기가 힘들게 됐다. 독립이라는 건 혼자 선다는 뜻인데 남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의 극좌 세력, 공산당, 독재자, 김일성에게 남한 역시 극우 세력, 이승만, 박정희와 함께 김일성이 대립해 오면서 남북한의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게 한국전쟁 분단이 고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분단된 나라에서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 북한하고 같은 일민족 일국가 체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한 내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남녀 간의 대립까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까지. 그랬다가 최근에 참 어떤 사안 하나를 두고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놀랍다. 이게 유튜브 하면서 댓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사례인데 내가 어떤 영상 하나를 찍었을 때 그 영상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생각이 갔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넌 빨갱이지, 너 종교주지. 참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항 하나 가지고 똑같은 인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쪼개져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역시 슬픈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자학사관과 패배주의는 버리자는 것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21세기 단군 이래 현재 지금 남한의 국가 경쟁력은 나는 고구려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 11, 12, 13위 국가이고 군사력으로 세계 7위, 8위, 9위인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그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충분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역사 유튜브를 쭉 해오면서 원래 이제 저는 한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 역사 밖을 벗어나면 중국사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일본사는 무슨 좀 책을 읽어봐도 왜 그렇게 쇼군 말고도 별의별 인물들이 많이 뛰쳐나오는지 어찌 보면 일본 역사가 재밌을 수도 있지만 또 일본인들 이름이 그렇게 쉽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양사는 제가 세계사도 한 2, 3년 가르쳐 봤습니다만 도통 진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역사 유튜브를 제가 촬영할 수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강의했던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우리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로 술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 현장에 가서 간혹가다 강의하기 싫으면 어느 역사 파트건 이렇게 질문을 해달라 그럼 꾹 하고 누르면 쭉 이렇게 모든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머릿속에 한 20여 년간 우리 역사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는데 세계사는 특히 서양사, 유럽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해가 조금 짧아가지고 유럽인들 발음도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심이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때 이랬으면 우리 조금 더 우리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역사에서는 그런 고단함과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서양사나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그 안타까움이 조금 덜 오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한국사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울해지죠. 왜 우울해져요? 아니 보통 우리가 뭐 단군 이래 4,500년 역사,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만 단군 빼더라도 역사시대 접어들어서 2,000년 역사인데 2,000년 동안에 970여 차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를 제대로 단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참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약소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농경민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경민족이 북방 유목민족 국가와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한데 그런데다가 삼국시대까지는 실제로 이제 역사적 근거나 자료가 희박하죠. 삼국시대가 끝나고 500년 이후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우리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정사로 활용되고 야사 삼국유사 정도뿐이다 보니까 뭐 환단고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환빠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고대사는 워낙 자료가 빈약하고 문제는 이제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인데 이 고려시대 성종 이후에 유교정 치념이라는 게 확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고려의 지식인들과 조선의 지배층에게 유교적 윤리가 강조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교 윤리는 충과 효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을 좀 벗어나면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또 왕조가 결과적으로 500년씩 유지가 됐다는 건 그 왕조를 뒤흔들 만한 영웅들이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좀 재미가 없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보통 영웅들이 나오면 그 영웅들을 위해서 의협심에 의해 모이고 그래서 그 영웅들을 추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민족성의 저 한계점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짱깨들은 따꺼 문화가 있습니다. 따꺼. 삼국지, 수호지, 의리문화. 그리고 저 섬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은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절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사무라이 정신이 아니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그건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잘난 사람이 하나 나오면 마녀 사냥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운동사를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독립운동사 가열차게 독립운동했다는 건 맞아요. 진짜 우리 독립운동 가열차게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울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국내외에 만들어지는데 그 독립운동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PD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몇 개? 10개, 그건 아니죠. 10개라니 독립운동단체가 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평생 연구한 학자도 200개 이상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특히 뭐 대한자나 조선자나 한국자나 뭐 이렇게 고려자로 시작하는 독립운동단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독립운동단체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국내에서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를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를 살았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소규모의 독립운동 단체를 벌써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독립운동 단체가 이렇게 많았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가 간디 중심으로 네루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베트남이 호치민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명의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모여서 힘을 결집해서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지 못하고 서로 대장놀이하기 바빴고 대빵놀이하기 바빴고 뒤에서 흠보기 바빴고 남이 잘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 장준하 선생님이 학도병을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까지 수말리 진짜 수말리 이것도 일종의 대장정이죠. 해가지고 임시정부 가니까 그때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우리 젊은 조선인들 중에도 이렇게 기계가 있는 젊은이들 있단 말이냐고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하는데 그 장준하 선생님이 임시정부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막상 그 임시정부 가서 보니까 임시정부 하나 똘똘 뭉쳐있지 못해요. 김구 계열, 김규식 계열, 조서안 계열, 지청천 계열, 김원봉 계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 그 젊은 학도병 탈출한 장준하 일행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이 많이 먹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막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실망했던 장준하가 한번 그 김구, 김원봉, 김규식 앉혀놓고 조수왕, 지청천 앉혀놓고 연설을 하죠.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일본에 학도병으로 끌려간다면 나는 일본의 공군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와 우리 청년 장준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지? 근데 장준하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일본의 공군이 된다라면
나는 일본의 전투기, 일본군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전투기를 운전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전투기와 함께 이렇게 강목군으로 날아오고 싶어서 그렇구나. 내가 일본군에 다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공군에 지원해서 전투기 조종 기술을 익히게 된다면 전투기를 몰고 충칭 임시정부까지 날아오겠습니다라고 장준환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김구, 김원봉, 지청천 어른들이 저 친구 진짜 그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장준환가 뭐라 그래? 내가 학도병에 가서 공군에 지원하고 전투기 조종 기술을 익혀서 파일럿이 돼서 전투기와 함께 충칭 임시정부에 날아올 수 있다라면 충칭 임시정부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버리겠습니다. 다 죽으라고. 얼마나 임시정부에 와서 실망했으면. 똘똘 뭉쳐도 힘든 판국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그래요. 뭐 조선의 붕당정치를 봐도 이렇게 분열해 살았고, 내가 아까 중국의 의협심 따꺼 문화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 그리고 영웅이 뛰쳐나오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 무슨 반란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만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장보고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난이라든지 이괄의 난이라든지 홍경의 난이라든지 이런 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그들이 난을 실패해서 실제로 적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밑에 놈에게 먼저 죽음을 당한다는 거지. 따꺼 문화가 없어요. 우리 문화가. 내가 현대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지금 어지럽고 그런 판에 지금 하필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수립과정. 끄지 마세요, PD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신나는데 또 어디 공사한가 지금 막 어디 뭐 망치질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 소리가 또 들리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거 엔진 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데 제가 하필 강의하는 파트 역시 대한민국 수립과정. 그럼 대한민국 수립과정 공부하면 진짜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도 그렇고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도 하필 이렇게 짜증나는 파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역사가 왜 어둡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학생들 공부하는 국사 교과서는 좀 정치사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사에서 통치체제, 어느 나라의 중앙정치 조직은 어떠하고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는 어떠하고 이런 시스템은 좀 암기하는 거니까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그걸 지금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이 이거 듣고 있으면 지금 막 뚜껑 열리고 막 내 멱살 잡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공했던 분야가 국사 교과서에 한국사 교과서에 한 줄 실리냐 안 실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학계에서 학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나눠 먹게 해버린단 말이죠. 더군다나 또 경제사하고 사회사는 도대체 학생들이 뭐 대동법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분제도 공부하고 당시 사회상 물론 여러분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한국사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역사에 문외하시니까 문외하신 분들이 많잖아. 저는 지식인의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요즘에 뭐 지식인의 전제 조건이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학벌도 버는 거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역사와 그 나라 국토에 대한 이해, 지리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저는 지식인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고학력자들이고 정말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이 나라 역사와 이 나라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학창시절에 배웠던 국사 교과서가 너무너무 재미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에 970여 차례 침략을 받았는데 맨 수탈당하고 맨 두드러 맞고 맨 탄간오리들 민중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딱지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중학생들 공부하는 국사 교과서가 재밌으려면 정치사 중심으로 가고 문화사에서도 이상한 것 말고 우리 문화유산들 부각해서 좀 가르치는 그런 역사로 가면 좀 역사가 재밌고 여러분이 사극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나 저거 무슨 소인지 알아고 바로 알아먹을 텐데 한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 경제 사회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해버리고 문화사 지역적인 막 편찬물이 어찌저찌 하고 사상사 어찌저찌 하고 막 이런 데서 많이 힘을 빼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사를 모르는 측면도 있죠. 또 하나 국사 교과서 이런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대 전성기 고구려 때라고 보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390
우와, 맞습니다. 광개토대왕이 391년에 왕이 돼서 413년까지 가니까 광개토대왕이 391년에 왕이 되고 장수왕, 그러니까 413년이면 광개토대왕이 22년 통치하고요. 그 다음 장수왕이 78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391년부터 491년까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그 100년은 우리 역사상 최대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한국사 책에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합쳐서 한 장도 안 돼. 한 페이지 살짝 넘어간단 말이죠. 2페이지가 안 돼. 그런데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근현대사 국사에 통합당해 있을 때조차도 거의 국사 교과서의 3분의 1, 4분의 1에 육박하는 분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역사를 좀 재밌게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아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혼자 막 주저주저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영웅들이 많이 없다 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와, 막 분기탱천하고 와, 멋있게 막 의협심이 끌어올라가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국난을 극복해내기 위한 영웅들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역사 유튜브를 운영하고 특히 한국사 중심의 역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서도 여기를 많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인물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나름대로 국뽕을 조금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뽕을 빼자는 주인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찬란한 문화유산? 우린 정말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조들이 계셨다. 저는 그 부분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고, 근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찬란하다, 우리 게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건 정말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야.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힘도 제일 강하고,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도 제일 높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싸움도 제일 잘했을 것 같지만, 지금도 선생님 아들은 잠자리에서 내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벤져스 이론으로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 울면서 아빠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잡는단 말이지. 얼마나 좋아, 순수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 옆집 아저씨가 사회적 지위가 우리 아버지보다 높네. 우리 윗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돈을 더 잘 버네.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건강하시네. 그거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럼 내 아버지가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내 아버지보다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를 더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게 윗집 아저씨와 옆집 아저씨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착 왜군님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고 국뽕을 빼고 공부했을 때 조선이 그 당시 일본보다 여러 가지 뒤처진다는 거 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저랑 한번 병자호랑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얼마나 깨는지. 그런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선인은 항상 미개하고 조선인들은 분열하기 좋아하고 조선인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고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보면 저는 화가 난단 말이죠. 진짜 횡설수설합니다. 좀 기분도 꿀꿀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갑자기 김구 선생님의 치명적 실수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운형의 암살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김구 선생님 죽음까지는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대놓고 혼자 그냥 여러분이 앞에 앉아있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쭉 독백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읊조려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대한민국 수리과정 앞으로 2-3시간 더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신나고 즐거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면 진짜 재밌고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인물들 찾아서 재밌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